자, 오늘 연속 확률 변수 고3이니까 고3에 맞게 세 분표를 꺼내고 연속 확률 변수 해야지. 저번 시간까지 이산 확률 변수를 했었지. 그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항 분포 했었지. 이항 분포가 뭐냐? 바이오미널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런 것 되고 이항 분포 B라고 표현했지. 자,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뭐지? 200번 시행한 거잖아. 200번 시행을 했는데 이거에서의 확률 변수가 뭐지? 확률 변수 X는 일어난 횟수 0번, 1번, 2번, 3번. 근데 표를 작성할 수 없잖아. 그지? 그거 언제 다 그래.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각각의 시행은 독립이지.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로 그 밑에 식을 확률을 잡았고, 그지? 그리고 공식의 증명 과정은 없었지만 시행 횟수에다가 P일 때 이 여기서의 이 확률 변수 X 있지. 일어난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expectation은 NP였죠. 분산은 NPQ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항 분포도 어찌됐거나 1번, 2번, 3번 되면 이렇게 딱 셀 수 있거든? 근데 오늘 배울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이야, 연속. 알겠어? 이게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 오늘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지. 예전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그러니까 오늘 배우겠지만,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종 모양이 곡선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자료값들을 조사를 하잖아.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그 성향이 있어. 확률 변수값이. 이항 분포 있지. 야, 이항 분포도 200번인데 2만 번 시행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항 분포도 3번 시행하면 뭐 이런 거 3번 시행했다고 할 때 일어난 횟수가 뭐 0,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표현 가능할 거 아니야? 확률값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X축, Y축에 이렇게 각각의 확률값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뭐 또 10번 시행했어. 뭐 10번 시행하면 일어날 횟수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항 분포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각각의 확률값을 다 이렇게 구해보면 실제로 요게 이런 식으로 돼. 평균을 중심으로 약간 몰려있어. 이해가니? 근데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0번, 10만 번 이렇게 하면 이게 조밀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이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연속이 되면서 이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거든. 평균을 중심으로. 이해가? 이게 확률의 밀도 함수야. 이해가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의 그 조사를 했어? 한 300명 조사했어. 그러면 그게 300명 조사하면 그게 이항 분포랑 똑같긴 하지. 300번 조사한 거니까. 근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키가 우리 학교 학생의 평균 키가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의 평균 학생 키가 170이다. 평균이야. 그지? 근데 키가 그러면 160부터 170의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 있지. 이 그 키 값이 이 키가 160부터 170의 확률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 부분의 넓이가 이 확률 값인 거야.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좀 표랑 달라. 그러니까 이산적인 거는 그래프로 되는데 얘는 야 키가 160부터 170이면 그렇게 자를 수가 있어? 160.1, 160.2, 160.3 엄청 조밀조밀하잖아.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속적인 키나 몸무게나 시간 이런 거 있지.
막 시간 10분인데 그러니까 10분부터 20분 사이 막 그거를 어떻게 막 시간을 자를 수도 있나? 아무튼 이어지잖아. 어떤 이어지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확률 밀도함수인데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이야.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경향이 있는 게 알려져 있어. 실제로 이건 조사를 해서 수학기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구간에 들을 확률이면 여기 넓이를 구해준 값인 거야. 알겠니?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고교 내신에도 잘 나와. 그러면 이제 180부터 190 있을 일이 이럴 때 180부터 190 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상대적으로 이제 확률값이 적겠지. 이해가? 그러면 x축과 이 확률 밀도 함수 밑에로 다 둘러싸인 부분은 확률은 1이겠지. 다 합치면 1이야 1. 여기 다 넓이 합하면. 그리고 여기 반절이면 여기 반절은 0.5, 여기도 반절이 0.5야. 알겠어? 그치?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자, 넘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던 게 158쪽에 쭉 나와 있는 거야. 특강은 됐고요. 넓이식 특강 됐고. 접근 됐고요. 자, 넘겨서 이제 161쪽 볼게. 자, 161쪽에 설명 듣고 문제 풀고 162쪽도 설명 듣고 문제 풀고 넘어가자. 알겠지? 네. 자, 161쪽에 이게 근지럽네. 자, 161쪽에 14번 패스이제 13번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를 맞아? 밀도 함수겠지? 그래프겠지, 그래프.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fx를 주었어. 어떻게 주어졌냐? k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확률값이 자, x의 범위가 2 이렇게 주어졌어. 이때 상수 무슨 값 구하래? 상수 k 값을 어떻게 하래? 구하시래, 그지? 맞지? 자, 그럼 보자니. 그럼 얘는 일단 이제 그 상수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축, y축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x축, y축. x축, y축. 그 다음에 전개를 해보자. 이제 함수 전개하면 3k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리고 얘가 x값이 정의가 0부터 2까지 정의됐어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의된 거야. 여기 이 그래프는 0부터 2까지만 정의했대. 그럼 0일 때는 k죠. 그지? k값 양수야. 2 대입하면 얼마지? 7k지.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별다른 말 없어도 당연히 k는 양수해야 돼. 밑으로 그릴 순 없어. 확률이 음수일 순 없어. 그러니까 밑으로 그릴 순 없어.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야 돼?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항상 1이어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k 값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k 값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면 k 더하기 7k는 8k,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 나는 2니까 자, 요게 1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4. 그럼 8k가 1이니까 k 값은 8분의 1 이렇게 구하시라는 소리야. 별로 안 어렵지? 이건 그냥 1차원에서 그 그림 그리기 놀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해볼까? 자, 밑에 거 해봐.
자, 그 다음, 자,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여기는 그냥 1차원수 그래프 그리기 그런 거지. 자, 162쪽에 피세제 15번도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어떻게 주어졌냐? 일단 k, x 이렇게 주어지고 k에 자 2-x인데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하고 x-2라고 좀 바꿔볼게. 그 다음에 x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확률 자 확률 변수 그지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자 0부터 확률 변수 x가 2분의 1까지 자 얘를 구하시래 그지? 그럼 이거 그래프 기형 그려야 되겠지? 그럼 일단 얘는 x축 y축을 그려주고 얘 원점 지나는데 기울기가 자 fx가 원점 지나는데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음수이면 밑으로 그려지니까 k가 양수인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k가 이렇게 기울기가 k야.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자 여기가 현재 1 대입하면 k 나와야 돼. 됐지? 그 다음 1부터 2까지래. 1부터 2까지인데 그럼 얘는 2, 이게 지금 fx를 y로 바꾸면 2,0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0 지나가고 기울기가 얘는 k인데 얘는 마이너스 k면 얘 반대지 이렇게 얘가 k면 얘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니? 2,0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k고 얘는 플러스 k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겠지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면. 근데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요 면적이 확률 밀도 함수니까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다 1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높이가 얼마냐? k지. 밑변이 2지.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 1이어야 되니까 k값 얼마? 1. 그럼 k값 1이야? 근데 그러면 0부터 2분의 1 확률 구하래. 그럼 0부터 2분의 1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 구하래.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뭐 여러 가지 뭐 풀이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 닮은 이용해볼게. 여기가 정 가운데지. 그러니까 중점 연결 정리면 이 길이 또 반절이지. 어? 여기가 중점이면 닮음이잖아. 이거 큰 거랑 작은 거랑. 그러니까 얘가 반절이니까 얘도 반절일 거 아니야. 높이도 2분의 1이겠네, 맞아?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뭐야? 2분의 1 트리오네. 그지? 그래서 8분의 1 이렇게 넓이 구하시면 된다. 이거 정답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해봐. 밑에 거 2개.
알겠으면 이제 넘어간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정규분포 곡선한다. 정규분포 곡선 알겠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 정규분포 164쪽인데 정규분포는 뭐냐? 정규분포 곡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뭐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어떤 연속적인 확률 변수로 그 작성을 하면 어떻게 종 모양의 곡선으로 그려진다고 그랬지. 이런 형식으로 곡선이 그려진다고 그랬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 그 나와 있는 곡선 식을 외울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경향이 있거든. 알겠니? 그리고 자, 평균을 중심으로 이 자료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잖아. 더 밀집해서 더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더 평균에 몰려있을수록 표준 편차값은 낮은 거야. 알겠어? 시그마는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는 고대 그리스 기호 그 S 20자 약자인데 시그마는 6이랑 구분하기 위해 그냥 세모 옆으로 이렇게 쓰면 돼. 시그마는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낮으면 이렇게 몰려있어. 평균에. 근데 표준 편차가 크잖아? 그럼 어떻게 써? 반대로 퍼지겠지. 이렇게 평균 옆으로. 이해가? 그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표준 편차를 1이라고 하고 얘 표준 편차를 3라고 하고 얘 표준 편차를 2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제일 낮은 게 2고 그 다음이 1, 그 다음 3. 그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퍼지는 거야.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종 모양의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이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이 정규 분포 곡선 이 상황인 거를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평균 쓰고 시그마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지금 이런 곡선의 상황이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표현하는 거 알겠어? 이항공표는 그 저번에 나와 있던 그 표를 약속한 거고, 알겠니? 얘는 n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평균이 커지면 그냥 그래프가 옆으로 옮겨지는 거고, 평균이 낮아지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그럼 예를 들자면, 어차피 오늘 문제 풀면서 다 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얘가 평균이야.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잖아? 그러면 이거 넓이가 다 1이지. 그럼 정확히 반절이니까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의 곡선이니까 요 왼쪽 넓이는 확률이 0.5고 여기 오른쪽 0.5, 왼쪽도 0.5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연속 확률 변수 A가 A라고 할게.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A라고 할게.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A 이상일 확률이면 여기지? 맞니? 그럼 얘는 뭐랑 같겠어?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랑 같은 거야.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아시겠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평균이라고 해볼게. 그치?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A야?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A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 여기 왼쪽이 0.5지?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5 플러스 확률 변수 X가 0 이상 0 이상 A 이하 1 확률 요거랑 같은 거야. 0.5 더하기. 이런 것도 많이 잘 봐야 돼. 알겠니? 철저히 개념 위주로 알겠어?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게 있어. 뭐라고?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 N이고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데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지. 만약에 그러니까 수능 문제도 나왔더만 작년 11월에 한번 선생님이 최근에 한번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곡선 m2랑 시그마 2의 제곱 이걸 따른다 예를 들었잖아요. 그치?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지. 야, 그 확률 변수마다 평균도 다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 다른데 그때마다 계속 그거 구하려고 하니까 머리 빠지기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준화라는 걸 쓰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화가 뭐냐 이제 어떻게 하냐. 딱 표준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잖아. 그러면 평균이 0인 거 평균이 0이고 평균이 딱 0이고 표준 편차도 딱 1이야. 표준 편차도 딱 1인 요 상황 있지. 이 값을 다 조사를 해놨어. 그래서 너네들 책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이게 z가 표준 확률 변수 z가 뭐냐면 표준화한 거거든 확률 변수 x를. 그래서 이게 확률이 뭐 0부터 뭐 1까지면 뭐 몇 점 몇 이렇게 다 있어. 뭐 1까지는 얼마, 뭐 2까지는 얼마, 1.5까지는 얼마 다 조사를 해놨어 표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준화할 수도 있잖아 다. 표준화해서 구하면 되잖아. 이해가지? 맞잖아. 막 확률 변수 x가 얼마나 많겠냐. 평균값도 다 다르고 맞아? 세상에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키든 몸무게든 맞아? 뭐 시간이든 그때마다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다 어떻게? 차라리 이 기준을 딱 작성해 놓고서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0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자 1제곱인 딱 요거를 조사를 해놓은 거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해서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확률이 여기서 여기 이 정규 분포에서의 그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야 표준화하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면 선생님 실제로 보여줄게. 알겠지? 자 봐봐.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를 여기는 백날 설명해봤자 자 다이렉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몇 쪽을 펴냐면 저기 일단 169쪽 펴봐. 169쪽. 잘 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 40에 10의 제곱이래. 그럼 얘가 평균이고 요게 표준 편차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현재로서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포 곡선을 따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른쪽 표준 확률 1번 뭐 구하래 확률? 25에 확률 변수 x가 40. 자 그러니까 25부터 40 이상 요 면적이 넓은 거라는 확률. 실제로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그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자? 표준화 시켜서 구하자. 그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알겠지?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확률 변수 x 있지? 여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이게 z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 지금 40이지. 40을 빼고 표준 편차가 10이지. 그치? 그럼 이게 z잖아? 그럼 얘는 z로 바뀌었어. 가운데는. 맞니? 그럼 얘는 여기서 40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15지. 그러면 10으로 나눠. 표준 편차. 그럼 마이너스 1.5네? 그치? 맞잖아. 그리고 40에서 40 빼면 여기서 평균 40에서 40 빼면 0이지. 10으로 나눠도 0이지. 맞아?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있지? 그거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어떻게 된 거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리죠. 평균이 얼마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만 평균이 0이고 얼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딱 그 확률 구해놓은 거지.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5 있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이 영역의 확률이 이 영역의 넓이의 확률이 같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표를 조사해서 이제 표준화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목이지. 그럼 이제 거기 봐봐.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표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어? 표에서는 그 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Z가 1.5, 2.0, 2.5.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는 어떻게 돼 있어? P 확률은 표준화시킨 확률 변수. 이게 지금 Z 값이 뭐야? 라지 Z, 스몰 Z네. 라지 Z, 스몰 Z가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 1.5일 때가 값이 0.433이래. 0.4332.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지금 Z가 이거일 때니까 확률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얘래. 맞지? 근데 얘는 0부터 마이너스 1.5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솔직히 보면 좌우 대칭이지. 맞지? 그러니까 0부터 요 확률이나 좌우 대칭 맞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어차피 여기서까지 대칭이니까 어차피 이 확률 값이랑 이 확률 값 같지? 여기 얼마야? 그럼 여기 확률 넓이가 확률값 0.433이지? 그러면 여기도 0.433이야. 그 정답이 0.433이야. 알겠어? 알겠니?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40일 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뭔지 모르겠어. 40이 뭘까? 수학 점수이긴 아니길 바래요. 갑자기 우울해지네. 뭘까 40? 몸무게는 아닐 테고. 잇몸일으키기 횟수라고 하자. 맨날 만만한 게. 잇몸일으키기 횟수가 평균이 40인데 25개에서부터 40개까지 이 할 확률 있지. 이 확률이 여기 들어갈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확률이 0.433이면 퍼센트로 나중에 곱하기 100하면 43.32% 정도 된다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 자꾸 우울한 얘기긴 한데 수학 점수라고 해보자. 갑자기 마땅한 얘가 떠오르지 않는다. 수학 평균이 40인데 25점부터 40점이 여기 들어갈 확률이 0.433이래. 그 막 43%가 이 점수 때는 너무 우울하다 하지 마. 이런 예는 지양하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이게. 알겠어?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도 해보자. 2번 x가 그래 이거 괜찮다. 60점.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보고 1교시 맞추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자. 알겠지? 굉장히 좀 알차게 한 것 같아 오늘은. 자 확률에서 x가 뭔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40인데 60 이상의 확률 구하래. 그럼 표준화를 하자. 일단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z 되는 거 맞지? 60에서 40 뺀 다음에 60에서 40 빼면 얼마냐? 20이고 10을 나누는 게 2지. 맞아? 그러면 이 확률을 표준화했을 때 이 확률이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자 확률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그리면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고. 참 미안해. 자 0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2보다 얘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2보다 같거나 큰 확률 여기 있지.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잘 봐.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그랬냐? 0.477이 0.477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확률이 뭐냐면 자 0부터 확률 변수 z 자 2까지의 확률이 얘라는 거지. 여기만큼에 들어갈 확률이 0.477이라는 거야. 4772 맞지?
그러면 이 이상의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왼쪽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0.5라고 했지? 0.5에서 얘를 빼면 나머지 확률, 요 확률이 나오는 거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알겠니? 그러니까 0.5에서 빼.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소수의 뺄셈인데. 소수의 뺄셈. 8, 2, 2, 0.0. 그러면 얼마? 0.0228이다. 알겠니? 0.028이고 좀 우울하긴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에 들어갈 확률이 퍼센트로 바꾸면 2.28. 뭐 아무튼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걸로 합시다. 네, 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이거다. 알겠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거 3개 풀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거기 217에 자 217에 2번 있지? 이거는 너네 이거 절대값 이거 절대값 뽑기는 거 너네 할 수 있지 이거 절대값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절대값 해결하는 거 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 정도는 알지? 마이너스 4보다 x 마이너스 64 이건 알지? 어? 이렇게 해서 64 다 더한 다음에 표준화해서 하면 돼. 알겠죠? 자, 밑에 거 3개 해봐.